어떤 회사의 사례야. 제가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인원 관리에 대한 뭔가의 현황과 대책을 좀 나한테 정리해 주십시오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설계 역량은 어떻고 제작 역량은 어떻고 방안은 설계위원 인원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제작 인원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쫙 늘어났어. 나는 그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도 아니고 응? 또 이걸 봐서 어떻게 있자니 도대체 가닥이 안 잡혀 말이. 그래서 제가 이걸 인과관계를 한번 엮어보자 해서 인과관계를 한번 엮어봤어.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인과관계란?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구나 했더니 이유는 뭐냐면은 어떻게 돼? 이렇게 했더니 업무 배경을 어떤 개발자의 전문 분야에 맞추기 어렵고 또 새로운 많은 제품이 단기간 출시 요구가 강화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개발자의 열정도 떨어지고 개발 기간이 지연되고 뭐 등등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어요. 악순환. 이렇게 분석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때 특별한 사례니까 이게 이제 어느 게나 맞는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문제는 뭐예요? 이런 내용을 인과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내가 정리를 했다 이 말이에요. 하고 나니 여기에서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여기서 큰 어떤 이유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주장하는 이건 뭐예요?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사실은.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인원이 부족한 근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인원이 부족합니다. 근데 분석을 해놓고 보니까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이 들어갈 자리가 없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앞으로 인원 부족하다는 말 하지 마세요. 다른 데서 찾아봅시다. 그렇게 리드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경험적으로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원인하고 뭔가 인과관계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분석했을 때 하고는 달라지는 거예요. 근본 원인이 달라요. 핵심 원인이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제약이에요. 여기서는 인원이 제약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나는 인원이 제약이 아닙니다. 응? 설득을 시켰잖아 이렇게 해서. 그럼 뭐예요? 문제 해결이 어디가 더 가깝습니까? 이렇게 놓고 인원이 제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문제 해결을 더 잘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이건 아니고 다른 데 찾아봅시다. 이게 더 문제 해결이 되는 겁니까? 우리는 문제 해결 전문가가 돼야 돼. 어설프게 이것이 원인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어설프단 말은 제가 표현이 좀 잘못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훈련을 스스로 해놓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근본 원인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니까. 여러 가지 도구를 쓰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말을 안 들었냐 이 말. 인과관계를 한번 엮어봅시다. 나는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인원 이야기는 빼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원인에 대한 처방이 다르다. 이게 의사의 역할이에요. 이거는 환자가 나 아픕니다. 여기 증상을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의사가 그거를 진단을 잘못하고 처방을 하면은 환자 죽이는 거잖아. 이 말 그대로 듣고 인원이 부족합니다 하면서 인원 늘립시다 하면은 회사를 죽이는 거야 사실은. 정말 인원이 문제냐? 그랬을 때 늘리는 것하고 그냥 대충 늘리는 거하고 다른 거지. 자, 아까 아버지와 딸의 그 의견 대립에서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이슈가 바뀐다고 그랬죠. 네? 10시냐 12시냐가 아니다 이 말이야. 어떻게 너의 안전을 내가 확보하느냐. 이쪽으로 딸이랑 같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딸이 아빠 그러면 나 데리고 오면 되잖아. 이 이야기 나와서 아 굿 아이디어. 역시 우리 딸 똑똑한 해가지고 데리러 가는 겁니다. 물론 그거는 굉장히 쉬운 이야기지만 제가 뭔가의 그 어떤 어썸션과 프로세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로. 오케이.
그런 훈련인데 이슈가 바뀐다 그랬어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것도 근본 원인에 대한 처방이 바뀌었잖아. 네. 그게 지금 갈 길이다. 가야 할 길. B&D 노스 아메리카는 캐나다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예요. GM의 60%를 납품하고 있어요. 근데 1992년에 GM으로부터 장기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제의가 왔는데 요것은 얼핏 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은 아르다 들여다보면은 지속적인 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아주 불리한 제안이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다른 이 회사들 이렇게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불리한 계약이다. 하지 말자. 그래서 계약을 안 하려고 했어. 근데 TOC 띵킹 프로세스 가지고 아까 같이 인과관계를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딱 해보니까 이 사장과 참모들이 몇 개월 동안에 걸쳐서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보니 몇 개의 어떤 대책만 세워가면은 이게 견딜 만한 수준의 계약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렸어. 그래가지고 그런 보완을 전제로 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어. 결과가 어떻게 됐냐? GM과 장기 계약을 체결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익을 늘리는 회사가 되었고 이때 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2개밖에 없었다. 이게 책에서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이 쓴 책에 있는 자료를 제가 어떻습니까? 문제 해결 프로세스야 비정규직법 개정 정책 제안, 논리적 사고를 활용해서 상생의 정책을 개발한다. 이거 어디다 쓰였게요? 안 쓰였어. 그냥 컨퍼런스에서 발표만 했는데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뭔가의 정책 패키지를 내가 제시를 하고 그래서 1차, 2차 정책을 이렇게 해봤는데 이거를 제가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당, 야당이 그 눈에 한눈에 딱 들어오구나. 나는 이런 거 나오면은 사실은 그냥 심정적으로 약간 야당 편이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야당 이런 사람들도 정말 그냥 막무가내로 자기 주장만 하는구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또 많이 있어. 나 그래서 그때 생각 좀 바꿨어요. 예? 이제 여당은 약간 어떤 성장의 측면에서 강조를 하는데 야당은 분배 뭐 이렇게 이런 쪽에서 강조를 하는데 너무 어거지가 좀 있는 것 같더라 이 말. 해보니까. 그래서 내 스스로 조금 내 어사무션이 틀렸다는 생각부터 좀 하고 먹었어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정책 패키지 제안을 이렇게 했어요. 노사 간 합의해야 할 핵심 정책 3가지를 내가 지목을 했고 기업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과제 2개를 명시했고 정부는 재정적 지원 역할에 무게를 두고 1차, 2차 정책으로 구분해서 단계별로 실행하고 사용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그리고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이 있고 막 그랬을 겁니다. 정책에서 배제해야 될 주장 4가지를 명시했어요. 이게 엉터리 같은 뭐 주장 같은 거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다 이 내용은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그 법안 처리 어떻게 실행하는지 난 잘 팔로우하고 못했어요. 다만 그냥 정책 패키지 효과를 확인하는 논리적 검증에서 내가 이 그림 그려봤잖아요. 이렇게 그리면서 내가 제안을 한 거예요. 나는 그 전문가 아니야. 그런데도 내가 참견할 수 있는 말을 내 스스로 만들어내고 내가 발표까지 해볼 수 있었다. 난 노동문제 전문가가 아니고 나 경제문제 전문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냥 자료만 갖고 내가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뭐냐면은 실온에서 외고 입학 지역 제한에 명함해가지고 한국일보에 내가 이렇게 투고를 했는데 2006년이니까 한참 외국어 고등학교 뭐 이런 이야기 있었어. 나 교육 정책가 아니에요. 내가 대학은 있지만. 근데 또 자료 뒤지다 보니까 외고 입학 지역 제한 정책? 여기도 너무나 자기 개인적인 이익의 관점에서 주장이 센 사람들이 너무 많아. 교육감, 교장, 교육부. 야,
어떻게 자기 주장만 이렇게 하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이야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싸움 말리려고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보고 TOC로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투고하고 요 내용을 교육부 게시판에 올리고 했는데 나는 전문가가 아니야. 그래도 내가 한마디 했을 때 신문사에서 아 그래도 괜찮은 의견이네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는 거 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뭐 가지고 논리적인 상호 능력 하나 가지고 비전문가가 전문가 반열에 조금 오르려고 했다. 그러나 내 머릿속에는 누구 말은 옳고 그러다는 것이 내 머릿속에는 더 뚜렷하게 각인이잖아. 그런 생각. 그게 문제 해결 능력이다. 우리가 인과관계를 잘 활용을 하면은 이런 단순한 뭔가의 초점을 찾을 수가 있는 어떤 응축된 코어, 핵, 제약 여기를 우리가 잘 해결을 하면은 문제가 풀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전통적인 어떤 문제 해결 어프로치는 디바이드 앤 컨커입니다. 복잡하면은 다루기 쉬울 만한 그런 어떤 조그마한 걸로 나눠요. 쪼개요. 그래가지고 하나씩 각계격파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디바이드 앤 컨커예요. 이게 지금까지 대부분 취해왔던 문제 해결 접근 방식이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인과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엮어가면서 핵심을 찾아가지고 핵심을 공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더 훨씬 쉬울 수가 있어. 여기 하나만 갖고 쫙 흔들면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전부가 다 아주 큰 임팩트를 줄 수가 있고 효과를 얻을 수 있어. 근데 얘는 일견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전체로 움직이려면 4개를 다 움직여야 돼.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더 어려운 거야, 사실은. 이게 쉬운 거. 근데 문제의 크기나 복잡도로 봐서 이게 더 클 수가 있어. 그래도 해결책은 이게 더 간단한 거지. 그런 어떤 개념입니다. 자, 이게 개념만 좋습니까? 그러나 TOC는 이렇게 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개념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 방법을 우리가 습득을 하죠. TOC는 방법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방법 빼고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으면 이야기 안 해. 없으면 이야기 안 해. 있을 때는 이야기를 해. 어떤 이야기 하냐? 이거는 틀렸습니다. 전통적인 이런 방법은 이것보다는 이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서 꼭 전통적인 방법을 한번 밟고 넘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어. 예? 네가 잘났다고 뭐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면은 싫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어느 선까지는 인정을 해주면서 예스 뒤에다가 뻗을 좀 붙여가지고 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어떻게 설득을 하고 바이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중에 합니다 우리가. 그게 나중에 마케팅 전략에도 그대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적용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마케팅 전략은 내가 강의하는데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정확 정리하면서 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 TOC의 집중 개선 프로세스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제약을 찾아서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런 쪽으로도 하고 또 체인지의 어떤 개념으로 또 TOC를 설명할 수도 있어요. 체인지의 개념.